그 다음은 결산정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정리사항은 일단 우리가 12월 31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일단 살펴봤더니 세 문제가 모두 다 일반전표에다가 끊으면 될 것 같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재고의 대손, 퇴직급여, 감가상각, 법인세만 자동결산이라 그랬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그 외에는 일반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를 정리하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러면 우리는 예수금은 매출세액이니까 납부해야 하는 거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니까 환급받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지금 금액이 더 크죠? 예수금이 더 크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내야 돼요. 미지급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 12월 31일 날로 가셔서 무조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6,234만 6,500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274만 9,000원. 넣어주시면 대차차익이 양수로 나오죠.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음수로 나오면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아메리칸테크의 외화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환율이 1,100원이래요. 그러면 3만 달러니까 3만 달러를 우리는 1,100원의 환율로 계산하니까 3,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원래 3,000만 원이 있었는데 3,300이 됐으니까 300이 더 늘었죠. 맞나요? 부채가 늘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누구였어요? 아메리칸 테크의 차입금이 300만 원만큼이 늘어나야 하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우리 손해본 거죠. 외화 때문에 손해본 거니까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 300만 원이 잡히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득이냐 실이냐를 항상 먼저 따져주셔야 합니다. 차입금은 올라갔으니까, 차입금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모의 주식의 취득가의 공정가치. 취득은 6,400에 취득을 했는데 4,900이 됐으니까 1,500만 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나요? 그쵸? 그러면 저는 단기매매증권이 1,50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500만 원이 없어지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1,5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결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실사하던 중 수량 부족이 발생한 제품의 원가는 200만 원이다. 수량 부족이 발생을 했대요. 수량 부족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이다 라 그랬어요. 비정상적이니까 우리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제품은 일단 200만 원만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제품이 대변에 나오면 적요 몇 번이에요? 8번. 금액은 200만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 재고자산은 원래 판매가 목적이니까 팔아야지 되는 건데 다른 용도로 쓰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적요를 8번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는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전에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였다. 미사용한 250만 원에 대해서 소모품 계정을 사용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러면 광고 선전비로 일단은 비용 처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생겼겠네요. 그쵸? 그 중에서 미사용한 25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미사용한 250만 원은 소모품으로 바꿔라. 광고 선전비 없애고 소모품으로 바꿔라. 그럼 광고 선전비는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으로 광고 선전비 이동을 하면 되겠죠. 광고 선전비 800건대 25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소모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내 것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세 나왔어요. 법인세는 나오면 무조건 일반 전표에서 그냥 붕괴하지 마시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세요.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은 그냥 들어가시자마자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다시 보면 법인세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1,075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선납세금은 결산자료 입력에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선납세금 있어요. 그러면 선납세금은 그대로 옆으로 똑같은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 1,075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425만 원이 비었나요? 맞죠? 425만 원만큼 나머지를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어찌되었든 여기 있는 법인세 등에 나오는 금액은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1,075만 원하고 같으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결산자료 입력해 주시면 반드시 뭐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지만 채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예 하고 나면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고 이렇게 떠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결산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결산은 우리 어디로 가면 돼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였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대한은행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하면 되죠? 유동성 장기부채 대한은행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둘 다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둘 다 거래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권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했어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전기말 상각 후 잔액이 2,400만 원이다. 특허권은 22년 1월 10일에 취득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작년에 취득한 거죠? 맞나요? 그러면 1년을 상각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여기에서 내용연수는 5년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몇 년 남아있는 거예요? 4년이 남아있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여기에서 상각 후 잔액 이 2,400만 원은 4년분입니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나누기 4를 해주시게 되면 4, 6에 24니까 600만 원이 되나요? 600만 원만큼이 올해의 상각액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600만 원만큼만 체크를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는 의미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그냥 엔터 찌시고 화면을 쭉 내리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보시면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특허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특허권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요? 600만 원. 올해의 상각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법인세 비용이 1,3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납세금 조회하라 그랬는데 조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항상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선납세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선납세금 그대로 옆에다가 680만원 넣어주시고 1350이니까 얼마예요? 670만원이 더 필요한가요? 그쵸? 나머지는 추가 계상액에다가 670만원 넣어주시면 이렇게 법인세 등 금액이 1350만원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문제 다 풀었으니까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겠고요. 예.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까지가 다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9월 16일에 지급된 255만원 원인 알 수 없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던 바 결산은 현재 250만원은 외상매입금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원인을 알 수 없대요. 그러면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었나요? 네, 확인해 볼게요. 자, 9월 16일 날 가보시면 이렇게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어요. 그쵸? 차변에 있으니까 결산일이니까 어디로? 우리 대변에 가지급금 255만원.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하나무역의 외상매입금 250만원을 갚았고요. 그 다음 5만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뭘로 처리해요? 네, 잡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 현재 필립전자에 대한 외화 단기 대여금 잔액 6천만원이다.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2,20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6천만원이었는데, 자, 우리는, 대여금에 대해서 지금, 외화로 총 3만 달러라 그랬고요. 3만 달러. 결산일 기준 환율이 우리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2,200원. 그러면 우리 6,60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6,600만원. 그러면 결국 6천만원이 6,600만원이 됐으니까 대여금이라고 하는 뭐예요? 대여금 자산이죠.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하였다. 자산이 증가하였다. 얼마만큼? 600만원만큼. 그럼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이 되겠죠. 필립의 단기 대여금. 그래서 차변의 단기 대여금. 필립 600만원만큼이 증가했고요. 이거는 외화에 대한 환산 계산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플러스 나오면 무조건 이익.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이익이고 음수로 나오면 무조건 손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대손 충당금 설정인데 미수금에 대해서만 1%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엔터 그냥 치시면 되겠고요. 대손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는 대손 1%의 미수금만.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삭제. 스페이스바로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되겠고,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삭제하신 후에 결산 반영. 네,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네, 전표가 완료가 될 거고요. 일반 전표에서 마지막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마지막에 전표가 이렇게 기타의 대손상 합비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결산 문제를 다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 정리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거래처 태명에 4월 1일 날 대여한 5천만원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하다.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매년 3월 31일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대여했다 그랬으니까 이자를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자 수익은 저는 4월 1일 날 대여를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의 이자를 받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분인가요? 9개월 분의 이자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안 받은 거죠. 그쵸?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미수수익입니다. 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미수수익, 그럼 금액 계산해야 되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연 이자율이 6%니까 6%를 곱해 주시면 6, 5, 30, 300만 원만큼이 나올까요? 그쵸? 이 300만 원은 1년분이에요. 1년분. 결국 우리는 9개월분을 받아야 되니까 곱하기 9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계산기에 300만 원에 곱하기 9 나누기 12 해주시면 225만 원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225만 원만큼의 이자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미수수익이 생기면 됩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로 가셔서 차변에 미수수익 225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225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 풀어가는 방식을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여기다 써드린 거 그대로, 그래서 제가 대여라는 거를 먼저 했고, 대여를 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자 수익이더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조공장 창고 임차기간은 4월 1일서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고, 임차료 360만원 전액을 지급했어요. 지급을 했고,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임차료라는 비용을 1년분을 잡아놨는데, 임차료로 처리해야 할 것은 4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것까지만. 그쵸? 이게 임차료여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년도 3개월분을 어떻게 했어요? 미리 지급한 거죠. 맞나요? 미리 지급한 거니까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급비용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 계산은 36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3개월분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곱하기 3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90만 원인가요? 그쵸? 90만 원만큼이 성급비용이 생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성급비용이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줄어야죠. 공장 거니까 500번대. 맞나요? 네, 그래서 임차료라는 비용이 9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7,500만 원에 취득했다 그랬고요. 단기 말에 7,300만 원에 시가가 됐으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렸죠? 200만 원만큼 떨어졌나요? 네, 자산이 줄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가서 단기 매매증권 200만 원이 없어지면 되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2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결산 문제가 다 끝나셨습니다. 자, 이제 결산이에요. 어려우실 수도 있었어요. 자, 결산 문제는, 자, 일단 1번 문제, 2번 문제는 일반 전표에 풀으셔야지 되고, 3번 문제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자동 결산이에요. 얘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모품 구입하고 모두 뭘로 처리했다고요?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소모품이라고 처리했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뭐라 했죠? 비, 미, 자, 사 이렇게 했어요. 그쵸? 비용 처리하면 미사용액, 자산 처리하면 사용액. 그럼 지금은 자산 처리했으니까 뭐를 분개해라? 사용액을 분개해라. 사용액을 분개해라. 그러면 300만 원을 구입했고 현재 창고에 남은 소모품은 50만 원으로 조사가 됐죠. 그러면 사용액은 얼마더라? 250만 원만큼을 썼더라. 그쵸?
250만 원만큼 썼고 무조건 대변에 우리는 처음 처리한 계정 과목이 가요. 소모, 품.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러면 250만 원 중에 영업부가 몇 프로래요? 25%. 그러면 25%면 62만 5천 원 나오겠네요? 맞나요? 그럼 얘는 영업부니까 830 소모품비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금액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줄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몇 월 며칠로? 12월 31일 전표를 열어두시고 일단 대변으로 무조건 뭐가 없어져야 된다? 소모품이 없어져야지 된다. 얼마가? 250만 원. 그 중에 차변에 830번 소모품비는 얼마더라? 62만 5천 원이고 차변에 530 소모품비는 187만 5천 원이 되겠죠.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비미자사 얘가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돼요. 비미자사, 비용일 때 미사용액, 자산일 때는 사용액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최초에 뭘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분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중에 현금 시제 잔액이 장부금액보다 부족한 걸 발견하고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했다 그랬죠? 현금 과부족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합계 잔액 시산표. 합잔에 가서 우리는 무조건 확인을 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12월 31일 현재 현금 과부족이 무슨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잔액이 있었네요. 그쵸?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으신 다음에는 12월 30일 날로 들어가셔야지 돼요. 12월 30일 날. 그래야 얘가 무슨 변인지 확인이 되니까. 아시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12월 31일로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문제를 풀고 나면 잔액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변에 23만 5천 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일반 전표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 23만 5천 원을 일단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5만 원은 영업부 자동차 유류대금이래요. 그럼 차변에 822번 차량 유지비가 15만 원. 그리고도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단기 비용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에 우리는 잡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을 쓰시면 되겠고 원인이 안 밝혀지면 나머지는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잡손실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2월 31일 결산.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재고액을 입력을 하실 건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장부 써요? 실제 써요? 무조건 실제 재고액 쓰신다 했어요. 무조건 무슨 재고액을 쓰셔야 된다? 실제 재고액. 그러니까 원재료는 95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로 가셔서 그냥 엔터 치시라 했고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950만 원.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85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 134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결산은 이렇게 3개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뭐 눌러라?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지만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여기까지 나오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결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산. 결산 1번에 부가세를 정리하시오 그랬는데 부가세 정리하면 무조건 반대쪽. 부가세 예수금은 무슨 변에 있죠?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 네 있었고, 부가세 대급금은요.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었어요. 부가세 대급금은 얘는 차변. 그래서 항상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예수금은 차변으로, 대급금은 대변으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지급 세금,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4,938만 7,500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3,404만 6천원. 그러고 나면 돈이 남았죠. 더 내야죠, 이제. 그럼 우리가 대변에 우리는 부채가 생긴 거예요. 차변에 생기면 자산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7월 1일에 제조부 공장 화재보험료 720만원을 납부하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보험료로 처리했다. 그럼 이 보험료가 무조건 어디로? 대변으로. 아시겠죠? 항상 처음에 처리한 게 대변으로 간다. 그러면 절반이니까 360만원이 되겠네요. 7월 1일이니까, 그쵸? 6개월분 360만원만큼을 우리 성급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521번 보험료 360만원이 없어지면 되겠고요. 차변에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 감가상각이 나와 있는데, 자, 문제는 취득일이 4월 15일이에요. 얘가 중요한 거. 취득일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당기 취득은 무조건 월할 계산 하셔야 합니다. 월할 계산.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잔존가치는 없다 그랬으니까 취득원가 3천만원을 우리가 나누기 5 해주시게 되면 1년분이 5로 나눠주니까 600만원만큼 나오겠네요. 그쵸? 600만원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우리는 4, 5, 6, 7, 8, 9, 10, 11, 12 9달을 썼고요.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450만원만큼이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물차에 대한 화물차 차량 운반구 제조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일반 전표에 분개하셔도 되고, 결산은 그냥 무조건 제가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고, 우리는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의 차량 운반구에 450만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경비여야 됩니다. 500번대. 아시겠죠? 그래서 500번대에다가 우리 감가상각비 450만원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이에요. 결산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전표 문제가 있고 또 결산자료 입력 문제가 있고, 맞죠? 그래서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지금 문제를 살펴보니까 1번은 예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화에 대한 평가예요. 맞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환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외화에 대한 평가 둘 다 일반 전표에다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문제는 대손이죠. 맞나요? 네, 대손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번, 2번을 먼저 일반 전표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7월 1일에 가입한 토스은행에 7월 1일 날 가입했다 그랬고요. 정기예금이니까 정기예금 500만원, 이자를 내가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생겨야겠구나. 맞죠? 이자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기간 뭐라 그랬어요? 경과분 이자. 기간 경과분이란 얘기는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이자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 경과분이다 라는 얘기는, 기간 경과분은 우리가 미수 수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미수 수익. 자, 금액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쵸? 금액을 계산하셔야지 되니까, 우리 원금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500만 원. 원금은 5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6%. 그쵸? 그러면 6%, 6, 5, 30, 30만 원이 나오나요? 30만 원이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 연이자율 이렇게 돼 있어요. 연이자율. 그러니까 1년분 이자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7월 1일에 가입했다 그랬죠. 그럼 7, 8, 9, 10, 11, 12 6개월분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곱하기 6 나누기 12. 나누기를 먼저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곱하기를 먼저 하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소수점이 안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가끔 12로 나눴을 때 안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쉽게. 혹은 6개월 분이니까 선생님 절반이라고 그냥 계산하면 안 될까요? 빙고. 네, 15만 원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15만 원만큼 미수 수익이 생기면 됩니다.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에 몇 월 며칠이에요? 네,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의 미수 수익 15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이 15만원이 생기면 됩니다. 아직 안 받은 이자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이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 이름이 뭐라고요? 외상 매입금이라 그랬고요. 200만 원이었어요. 2,000달러. 자, 2,000달러라고 했고요. 자, 2,000달러인데 2,000달러가 현재 환율이 얼마죠? 1,040원이 돼버렸어요. 그쵸? 맞나요? 네, 그러면 208만 원이 됐나요? 그렇죠? 네, 우리는 원래 외상 매입금이 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외상 매입금이 208만 원이 돼버린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득이 생겼어요? 실이 생겼어요? 실이 생겼어요. 맞나요? 왜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어떻게 됐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얼마가요? 8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원래 무슨 변이에요? 외상 매입금 원래 무슨 변? 대변.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계속 대변인 거죠. 네, 그럼 대변의 외상 매입금 누구 거요? 상하이. 거래처 써주셔야죠. 얼마가 늘어났다? 8만 원이 늘어났다. 그럼 마이너스 생겼죠?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우리 차변에 뭐라 해요?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외환차손 쓰시면 안 돼요. 외환차손은 돈 거래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을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곳으로 가실 거고요.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되겠고 대손 삼각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자,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랑 여기쯤 넣으면 될까요? 안 되겠다. 자, 외상 매출금의 기말 채권 잔액은 1,5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 지금 잔액 1,500만 원 맞나요? 맞죠? 여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기말 잔액은 1,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받으러움이 1,200만 원. 맞나요? 네, 이렇게 같아야 돼요, 얘가. 그리고 기말 충당금 잔액이 7만원, 15만원. 그러니까 여기에 7만원, 15만원 이렇게 있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답이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정답. 그래서 친절하게 문제에서 답이
8만원 추가 설정하라 그랬고 3만원은 빼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 이런 뭐 단위로 쓸 때 삼각형 표시된 건 마이너스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8만원하고 마이너스 3만원이 동일하게 나왔죠. 그쵸? 동일하게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스페이스바로 다 지워주시면 되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고 우리가 여기 화면 중간쯤 내려오시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받으러움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처음 풀으시려고 딱 봤더니 기말 채권 잔액이 1,500만원하고 1,200만원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갔더니 1,500하고 1,200이 아닐 수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를 잘못 풀으시면 당연히 외상매출금 금액 받으러온 금액이 틀려질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문제에서 명확하게 자료를 다 줬기 때문에 이만큼이다 라고 회계 처리는 무시하고 아래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만 처리한다 그랬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8만원 추가 설정하면 되고 마이너스 3만원 추가 설정하시면 돼요. 8만원하고 마이너스 3만원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그냥 얘도 들어가실 필요도 없으세요. 없고 그냥 화면을 아래로 내리셔서 대손상각 찾아가셔서 외상매출금에다가 그냥 8만원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두 개를 그냥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 문제가 3개죠? 그쵸? 그럼 얘가 마지막 문제죠? 네, 얘가 마지막 문제니까 문제 풀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회계 처리가 돼요. 아시겠죠? 네, 화면 위쪽에 있는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로 가볼게요. 일반 전표로 가보시면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 2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밑으로 결차결대라고 하는 분계가 쭉 보여요. 제일 마지막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결산 문제를 풀어봤고요. 결산 정리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짜로. 자, 외상매입금 1월 2일 날 원재료 공급처 노보노로부터 외상 이만큼 매입했는데 5,500달러 매입했는데 미지급한 잔액이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000달러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1,200원이 됐으니까 환율이 늘었죠. 지금 자, 외상 매입금이고요. 계정 과목은 그 다음에 2,000달러 2,000달러인데 우리는 100원만큼이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만원만큼이 증가했죠. 그쵸?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게 돼요. 외상 매입금에 20만원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부채의 증가니까 득이에요, 실이에요? 실.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 20만원만큼이 생기겠죠. 자,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우리는 노보노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20만원만큼이 증가했고 차변에 가서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증권.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 5,600만원이 5,4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원만큼 마이너스가 생겼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었고 단기 매매 증권에 마이너스 2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20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2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화재보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부 공장에 1년치 화재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처음에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보험료 360만 원이라고 해놨었다. 그러면 우리는 나누기 12를 해보면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그쵸? 1개월에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고, 자, 그러면 내년도 4개월분. 그러면 30만 원에 곱하기 4를 해주면 4개월분에 해당하는 120만 원만큼이 내년도 분이 되겠죠. 차기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선급 비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 미, 자, 사. 그래서 지금은 비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용의 차기분입니다. 차기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산으로 처리되면 사용액, 올해 거를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처리됐으니까 보험료가 무조건 대변으로 사라지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521번 보험료가 12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고요. 차변에 가서 선급 비용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결산이에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결산은 많이 풀면 쉬워지고 적게 풀면 어려워요.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눈사람의 주식을 구입했나요? 그쵸?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겠네요. 10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시장 가격이 1250만 원이 됐죠. 그럼 250이 올랐죠. 득이 생겼으니까 우리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우리는 250만 원만큼이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5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250이 생기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가스사에 장기 대여금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장부 금액은 210만 원이며 기준 환율이 1120원이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2000달러니까 일단 계정 과목은 뭐였어요? 장기 대여금이었어요. 그쵸? 장기 대여금이었고 2000달러래요. 2000달러.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환율이 1120원인가요? 네. 그러면 224만 원일까요? 맞나요? 네. 그럼 210만 원이었던 게 224만 원이니까 14만 원이 증가했죠. 그러면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죠? 그런가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우리에게 득이 생긴 건가요? 득이 생겼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빙고. 거래처는 가스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장기 대여금, 거래처는 가스사 14만 원이 올랐고요.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나와 있는데 중간 예납세액하고 이자 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둘만 일단 더해 볼게요. 570하고 130 그러면 700인가요? 맞죠? 570하고 원천징수액 130을 더하니까 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쵸? 이 700만 원이 결산자료 입력에 가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선납세금. 우리는 법인세가 총 토탈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라고 했고 700만 원의 선납세금이 있는 상태예요. 자, 얘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되고요. 엔터 치신 다음에 우리는 화면의 제일 밑에까지 내려갈 거예요. 스크롤을 제일 밑에까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납세금 700 보이시죠?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선납세금 700 보이시나요? 네, 그 700 그대로 옆에다 써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우리 법인세 얼마래요? 1500이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나머지가 800. 그 나머지 800을 여기 밑에다가 8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1500만원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금액 찾으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